취재생들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 100가지 15번째 강의입니다.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팀장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어떤 역량을 어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앞선 강의들을 잘 수강하셨다면 바로 이제는 답변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질문도 역시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나눠서 작성해야겠구나 라는 답변을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선 Q12에서 12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런 자기소개서 문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항들이 있는데 이런 문항들 작성하실 때 읽어보신 다음에 이 문항은 소프트 스킬이구나, 이 문항은 소프트 스킬이구나, 이 문항은 소프트 스킬이구나, 이 문항은 하드 스킬이구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드 스킬과 다르게 지금 소프트 스킬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가서 소프트 스킬 중에 어떤 요소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건지를 다음 슬라이드와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가치관을 묻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스킬 중에 나는 1문단은 가치관을 작성할 거야. 2문단은 성격의 장단점이니까 성격의 장단점이라는 소프트 스킬을 작성할 거야 라고 포커스를 잡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 사회생활 중 직면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이 질문을 하는 이제 기업의 의도를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마 이 질문은 나의 직업관 혹은 내가 중요시 여기는, 내가 이 직업관이란 말은 결국 내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들 중, 가치들 중 일과 관련된 가치를 직업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중 직면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 결국 그 어려움, 내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했는지를 엿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직업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문항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소프트 스킬의 경우에는 다양한 소프트 스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요소에 집중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하드 스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하드 스킬은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확실하게 어떤 역량을 우리는 원한다 라는 게 이제 JD라고 말하는 직무기술서, 채용 공고에 적혀 있는 직무기술서의 확실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드 스킬은 기업이 원하는 의도에 따라, 기업이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스킬은 여러분들이 가장 빛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룹과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룹 과제, 그냥 과제가 아니라 그룹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팀워크 역량을 집중적으로 작성할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팀워크가 약하고 뭐 이렇다, 그럼 의사소통 역량을 빛낼 수도 있고, 문제해결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해결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도 사실은 이제 그룹 간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건데,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빛날 수 있는 역량을 선택하셔서 기준을 확실히 잡으신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의 경험을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기소개를 작성할 때 어떤 역량을 어필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드 스킬을 어필할 것인지 소프트 스킬을 어필할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만약 소프트 스킬을 어필하신다 라면 소프트 스킬 중에 어떤 요소에 집중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만약에 하드 스킬이라면 하드 스킬은 JD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기소개에서 자주 물어보는 소프트 스킬의 종류는 성격, 가치관, 직업관, 지원동기, 직업윤리, 의사소통, 자기개발, 팀워크,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리더십, 마지막 리더십 역량 같은 경우에는 신입분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아요. 뭐 이제 직무가 특별한 직업들, 특별하다니까 좀 애매한데 특수한 직업들, 그러니까 리더십이 필요한 직무들 있잖아요. 뭐 영업 관리라든가 프로젝트 매니저라든가 뭐 이런 직무의 성격상 리더십 역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신입분들은 이렇게 앞에 것들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하드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채용 공고의 JD, 잡디라고 요즘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description의 이제 줄임말이거든요. 축약어인데 JD가 직무기술서라고 번역을 해요. 보통 이 내용을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채용 공고에 직무기술서가 자세히 안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담당 업무만 딸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수 판매, 수출 판매, 그러니까 국내 영업, 해외 영업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 역량들, 내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나? 이 업무에 필요한 역량은 뭐지? 를 고민하신 다음에 내가 이거를 토대로 이걸 기준으로 자기소개를 작성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국내 영업, 해외 영업이니까 영업 역량, 여기 외국어도 있으니까 외국어 역량 이렇게 나눠서 저는 작성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인턴으로 일을 하면서 영업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외국어 역량, 내가 꼭 외국어로 영업을 했다면은 되게 좋겠죠. 국내 영업, 외국어, 해외 영업 이렇게 나눠서 어필할 수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외국어 역량이라는 게 확실히 나와 있으니까 이런 외국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간단하게 객관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조금 뭐 부족하시다, 아직 감이 잘 안 잡힌다 하시는 분은 제가 칼럼을 또 이렇게 링크를 달아뒀으니까요. 한번 참조 컬럼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